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도커는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하시는 분들 누구 계시죠? 나머지는 다 도커로 하시죠. 그죠? 누구? 클라우드 하시네. 클라우드 하시고 그럼 저번에 토커 하시죠. 어쨌든 세 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라클 설정하실 때 여기 바로 밑에 요게 이제 도커고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지금 도커를 맞고요. 도커를 컨트롤 슬래시 하셔가지고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죠?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도커는 이제 다 잘 되시는 것 같으니까 요 위에 있는 거 맞고요. 주석 맞고 클라우드 하실 분들은 밑에 오라클 클라우드 전자지갑이죠.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주석을 풀어주시고 세 분 풀어주시고 됐나요? 풀어주시고 여기 일단 계정명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여기 밑에 보시면 얘가 계정명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명 지금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포츠 언더바 KKW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기 이름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똑같죠? 아무거나 똑같아요. 하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오라클 클라우드 암호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커뮤니티 제가 관리를 위해서 암호 지금 여기다 스폰 언더바 뭐 이렇게 이름 하시면 되겠습니다. KKW JH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바에서 됐죠? 그 다음에 맥북 하시는 분과 윈도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윈도우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전자지갑 있는 위치 있잖아요. 전자지갑 월렛 해가지고 ORCL 기억이 안 나시면 오라클 디벨로퍼를 여셔가지고 오라클 디벨로퍼 있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셔가지고 저번에 이제 클라우드 접속하는 거 접속 계정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을 눌러주시면 저번에 저장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속성 눌러주시면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구성 파일에서 요거 월렛 언더바 orcl.zip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기억나시죠? 요거를 내가 압축을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압축도 풀어달라고 해서 압축된 폴더를 지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압축을 푸신 폴더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열어보면 얘가 압축이잖아요. zip 파일 압축 폴더 있죠? 이거를 지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로를 스프링 부트는 압축 폴더, SQL 디벨로퍼는 압축된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게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D 드라이브에 워크 밑에 이 월렛 밑에 월렛 ORCL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 TNS 어드민 해서 E4로 되어 있는 동호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이 전자지갑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컴퓨터에 전자지갑 경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틀리니까 제 거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요거 자기 자신의 전자지갑 경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석이 위에 달려있죠? 자기 자신의 전자지갑 경로 압축 푼 폴더를 폴더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어떻게 나오면 되냐면 월렛에 언더바 orcl 슬래시 뭐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거는 다 저랑 다 틀릴 거고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맥북 쓰시는 분은 이렇게 D 드라이브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서 맥북 유저분들은 그냥 슬래시 하셔가지고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맥북 주소는 그래서 저는 유저의 제 이름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윈도우 분들은 위에 거, 그 다음에 맥 분들은 밑에 거 참고하셔서 체크하시고요. 하고 나서 서버 스타트를 하시되
하시네. 지금 유저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요거 3개를 보내드릴게요. 전체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접속 숫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라우드가 20개밖에 안 돼요. 무료 버전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이 다 차버리면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속을 좀 제한을 걸겠습니다. 아시겠죠? 접속 제한을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오라클 클라우드 암호 있잖아요. 요 바로 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전체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저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 제한을 좀 걸도록 하겠습니다. 8분이나 되시니까 이게 나중에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 요 클라우드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분들만 넣어주세요. 클라우드 분들만 하시고요. 독고 분들은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서버 재시작해서 아까처럼 커밋이 뜨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빼렸죠? 응? 잘못 봤어. 서버 재시작을 계정명 바꾸고요. 네, 하고 경로 경로 어디 해보셨네? 죄송해요. 너 위에 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아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니 끝에 네 그거 복사하세요. 요거요? 네, 그거 복사하셔서 어디죠? 저 경로 D 드라이브 D부터 붙여놓기 하시고 여기 역슬래시를 슬래시로 바꿔주세요. 네, 그걸로 바꿔주시고 끝에도 슬래시 한번 하고 저 서버 대시작. 거기 떴죠? 됐지요? 다 됐죠? 다 됐죠? 공개 수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데이터베이스가 좀 공개 수준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커하고 클라우드 다 하셨죠? 그러면 주석을 좀 달면서 환경 설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닫을게요. 닫고 저도 이제 도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시죠. 됐죠? 그러면 환경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 포트는 저번에 배우신 거 똑같고요.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라이브러리 접속 주소, 계정명, 패스워드 똑같죠? 바로 밑에 이거 이제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접속 데이터베이스 접속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지금 한 개로 제한했죠. 한 개로 제한했습니다. 왜 한 개로 제한했냐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의 접속 DB 기본 숫자가 뭐냐면 한 개 접속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딱 띄우잖아요. 한 개 접속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5개를 접속합니다. 기본 5개를 접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서버 한 대당 5개가 딱 잡힙니다.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아시겠죠? 그래서 포커 쓰시는 분은 상관없어요. 자기 거니까 상관없는데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이 이제 3분 있으니까 제 거 하고 하면 이게 뭐죠? 20개가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속 제한을 좀 동로고요. 그래서 한 개로 제한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프링부터 서버 띄우고는요, 접속 숫자를 하나만 딱 접속하는 게 아니고 5개를 미리 접속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성능 향상.
DB 접속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미리 접속해 놓는 거. 그러면 이제 성능이 나중에 접속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이제 딱 미리 만들어.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저희는 테스트하고 실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참고 지금 있는데 클라우드는 오라클 클라우드 있잖아요. 무료로 주는 오라클 클라우드 DB 무료 있잖아 무료. 얘는 20개 같이 한 20개가 맥스 20개. 그래서 20개 이상은 안 돼요. 무료 버전. 그래서 나중에 접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들었고요. 그래서 한 개 미니멈이 다 한 개로 굽는 세번에 넘어가면 되고 밑에 이제 여기에 JPA라고 해서 스프링트의 DB 접속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참고로 VS 참고로 예전에 과거는 뭐를 썼냐면 과거 마이바티스를 영어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DB 접속 라이브러리가 마이바티스와 JP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배우기에는 둘 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둘 다 배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배웠고요. 나중에 이거는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나중에 실무가셔서 아니면 책을 사서 혼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JP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시면 그래서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가르치면 이게 오버플로우가 아시겠죠? 초심자들한테 제 욕심으로 팍 타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고 관심 있으시면 책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과거 버전. 요즘은 JPA 요즘 이제 현재 뜨고 있죠. 현재 뜨고 이렇게 그래서 JPA로 진행을 할 거고요. JPA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바로 밑에 속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속성 아래 크리에이트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이제 JPA 스프링 DB 접속 라이브러리의 특징을 알려주는데 왜 초심자한테 이 라이브러리가 좋냐 하면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스프링부터 서버 재시작을 하잖아요. 서버 재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여기 그래서 뭐를 보고 자바 모델을 보고 자동으로 테이블을 생성해 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JPA 특징은 뭐냐면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셀렉트하고 뭐 크리에이트 문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시험도 치고 하셨는데 JPA 특징은 뭐냐면 그 스크립트를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자동 생성,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 툴. 스크립트 자동화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좋다는 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바 모델만 잘 만들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차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모드가 있는데요. 모드 중에서 크리에이트로 하시면 항상 서버 재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하시면 서버 재시작마다 자바 모델을 보고 자동으로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있는 거는 삭제하고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걸 삭제를 해버리고 만들어줘요.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제가 주석으로 막아놨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업데이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 재시작 시 테이블 없는 것만 다시 생성해 줍니다. 테이블 없는 것만 생성해 줍니다. 다시 넣겠고요.
테이블 없는 것만 생성해주고 있는 거는 놔둡니다. 아시겠죠? 기록하지 삭제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삭제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성해주는 모두가 여러 것들이 JPA 특징을 알려줍니다. JPA 특징은 JPA 차차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징이 뭐냐면 SQL 자동 생성입니다. 그렇죠? 자바 모델을 보고 모델을 참고하여 SQL을 자동 생성해주며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줬고요. SQL을 자동 생성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밑에다 써드릴게요. 자동 생성해주는 범위가 크리에이터 자동 생성해주고요. 시퀀스 시퀀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QL 뭐 저희가 익히 아시는 CRUD 있죠? CRUD 요거 같은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요거 있죠? 요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했죠?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JPA의 특징이고 요즘 뜨는 이유죠. 그래서 코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SQL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바만 잘 만드시면 얘가 알아서 보고 잘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SQL문 셀렉터 잘 날려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건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익히시면 되고 그러면 위에 이제 과거 마이바티스는 뭐냐? 마이바티스는 뭐죠? 과거 VS 마이바티스는 뭐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SQL문을 개발자가 X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파일에 직접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우신 셀렉트문과 인설트문 공부하신 거를 XML 파일에서 뽐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바로 작성을 하시면 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했고 지금은 누가 해준다고요? JPA가 자동으로 만들고 아시겠죠? 그래서 초심자들한테는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편하죠. 하지만 항상 이제 자동화의 문제점은 뭐냐면 요거를 응용하고자 할 때, 그죠? 이거 없는 기능을 좀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기능이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확장하려고, 기능을 확장하다 보면 항상 어렵죠. 그래서 응용 부분에서는 어렵고요. 응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SQL문을 직접 짜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조인문을 짠다는 게 직접 짜시는 게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JPA에서 뭐 조인을 한다든지 복잡한 쿼리를 구현을 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은 건 마이바티스를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바로 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분류를 한다면 장점은 뭐냐면 간단한 프로젝트나 뭐 로직이 간단한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빨리 코드를 작성 가능한 왜냐 SQL문을 얘가 다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마이바티스의 장점은 반대죠. 반대. 얘의 장점은 뭐냐면 로직이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SQL문을 작성 가능해서 오히려 더 도움 아시죠? 이렇게만 하죠. 그래서 서로 내가 봤을 때는 하나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JPA가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기능이 추가되고 좋아지긴 했는데 직접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바티스보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보면 같이 쓰는 데도 있고요. 따로 프로젝트 하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초심자한테 좋은 JPA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프로젝트도 이제 간단하면 JPA로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우리 제가 옛날에 했던 LG전자에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 있잖아요. 공장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닝 돌리, 판매 전략, 뭐 그다음에 생산 전략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JPL 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컬이 엄청 복잡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거 많이 밖에 쓰면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한 쇼핑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건 다 JPL로 다 커버 가능합니다. 실제 신발 쇼핑 이런 거 다 엄청 간단하고 그냥 로직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건 JPL로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어차피 쇼핑몰 위주로 많이 하시고 여가나 뭐 이런 거 사이트 이런 거는 JPL로 다 커버가 가능하죠. 제가 말하는 복잡하다는 거는 굉장히 뭐 플랜을 짠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커리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JPL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건 직접 짜시는 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J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또 버전으로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마이바티스처럼 SQL을 직접 짜는 것도 편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직접 짤 수도 있습니다. JP에서 짤 수 있는데 좀 불편하게 짜죠. 불편하게 짜서 좀 마음에 그렇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를 먼저 아셨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JPA에서 JPA DB 접속 라이브러리에서 DB 접속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DB와 할 건지 어떤 제품과 연결할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 버전과 연결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죠. 오라클 버전. 진짜 한 번씩만 주소 정해놓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주소만 정해놓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필요 없으면 빼버리고요. 출발하면 그냥 놔두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요 밑에가 이제 SQL 자동 작성 기능이고요. 제너레이터로 DB를 대로 프로 해주시면 되고 밑에는 SQL문을 콘솔에서 모든 SQL문을 실행된 모든 SQL문을 콘솔에서 로그 찍기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true를 해놨죠. 그래서 실행되는 모든 SQL문을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true를 해놨죠. 그래서 JP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샘플 데이터 만들기를 쓰고 밑에 부분이 샘플 데이터 작성들인데 스프링부트에서 여기 제가 파일을 하나 드리면서 이게 샘플 데이터를 만드는 SQL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롭 시퀀스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트 시퀀스 이렇게 나와 있는 드롭 테이블도 있고 테이블 만드는 거 있고요. 그래서 DBT 테이블, TB로 시작되는 DBT 테이블, 부서 테이블, 그 다음 사원 테이블, FAQ 테이블 4개 있고 인서트도 밑에 쭉 있죠. 요거를 실행하게 스프링부트에서 요 스크립트를 서버 가동할 때 같이 자동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속성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리소스의 데이터 SQL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를 initialize true 하시면 그 기능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 떨어져 있죠? 1번, 2번이 있는데 1번, 2번 다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문을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서버 가동될 때 같이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데이터로 시작되는 data.sql과 schema.sql을 실행시켜 주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데이터 만들어놨죠. 복잡하실까봐 하나로 이제 제가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위로 풀리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지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됐죠? 잠깐 띄고 주소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때는 마찬가지로 SQL 로그 찍기인데 요거는 무슨 속성이냐면 SQL 로그를 아까 콘솔에서 찍는데요. 어떻게 찍냐면 예쁘게 찍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쁘게 포맷팅이 포맷이라는 얘기는 이제 형식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찍긴 찍는데 좀 이쁘게 출력되게 해주는 기능이 그냥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JPA에서 로깅 레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깅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버그하고 트레이스하고 로깅 레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트레이스가 제일 많고 다시 설명드리면 로깅 라이브러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가 가장 정보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디버그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인포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정보 큰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보가 제일 많이 찍히고 얘가 정보가 제일 작게 찍히고 중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포를 해놨죠? 네, 인포를 로깅 레벨이 같이 됐죠? 이 주소 설정을 하시니까 필요 없으면 뭐 설정을 바꿔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없어가지고요. 여기 데이터.sql 보시면 제일 처음에 만드실 때 시퀀스가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드롭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 에러 납니다. 아시겠죠? 없습니까? 그러니까 에러 나면 스프링 서버가 에러를 무시하고 계속 로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중단을 해버려요. 아시겠죠? 에러 났다 해서 중단을 서버 다운을 시켜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강제로 처음에는 최초에 만드시면 시퀀스가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생성할 때는 시퀀스가 있으니까 드롭하고 재생성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에러 납니다. 최초 실행하면. 그래서 요거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에러가 나면, SQL 에러가 나면 무시하고 계속 서버를 띄워라. 이런 옵션이 추가를 해놨죠. 그래서 continue on error. 에러가 나더라도 계속해서 서버를 띄워라. 이런 옵션입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고객분들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타임리프 설정으로 저희가 저번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타임리프 뭐 캐시 놓고 타임리프에 대한 경로 타임리프는 HTML을 의미합니다. HTML에서 저희 많이 연습을 해봤죠. HTML 게시판, 부트스트랩 찍고 그게 타임리프입니다. 타임리프 그 설정이고 저희 템플릿 밑에다가 HTML 만들었잖아요. 템플릿 밑에다 보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희는 타임리프를 안 쓸 거기 때문에 뺄 겁니다. 아시겠죠? 연습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리액트로 넘어가면 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복잡하기도 하고 빼버릴 수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소스, 자바 소스 변경하면 재시작해라는 옵션이고요.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타임리프에서 쓰는 속성인데 이것도 타임리프는 기본적으로 푸시나 딜리트, 폼에 푸시나 딜리트 방식을 쓸 수가 없는데 쓰게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타임리프는 나중에 리액트 넘어가면 타임리프 관련된 속성은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이거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주석을 달아드렸는데 참고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스프링부트에는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줄어든 거고요. 예전에는 요거보다 더 악독했습니다. 환경 설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엄청 힘들겠죠. 그것도 이제 준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옛날 과거 버전의 환경 설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파트 넣고요.
다음에 저희 빌드 그레이들도 주석을 다 달아드렸죠. 다 달아드렸습니다. 다 달아드렸죠. 빌드 그레이들도 이거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주석 안 다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항상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디펜던시만 신경 쓰시면 돼요. 디펜던시 안에 있는 거. 여기 이제 먼저 라이브러리 설치 목록들이라서 이거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여기 추가하시면 내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한번 여기 버튼 클릭해서 빌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빌드 그레이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드리죠. 바퀴 돌고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 안 되시는 분이요?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본 공략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진행되면서 뭐죠? 이제 게이트 연동하고 이렇게 하면 빠질 속성은 더 빠지고 다시 또 몇 개 추가할 속성을 추가하고 그렇게 돼서 기본 베이스는 이걸로 잡고 가도록 할게요. 됐지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가 가동되면 지금 자바는 없지만 스크립트를 좀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data.sql에 보시면 시퀀스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도 밀어놓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진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벨롭을 해가지고 또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TV 접도로 시작해요. TV 접도. 여기 세 개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TV 언더바 DBT. 여기 샘플 테이블입니다. 실습을 위한. TV 언더바 EMP. TV 언더바 FAQ. 보이시나요? 네, 세 개 보이시면 잘 만들어집니다. 서버가 가동되면 자동으로 테이블을 삭제에다가 만들어줍니다. 만약 혹시 없으면 얘기해주세요. 있어야 실습드립니다. 다음에 시퀀스도 클릭하시면 시퀀스도 만들어지는 거 보십시오. 저희 시퀀스는 이제 넘버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세 개 만들어졌죠? SQ로 시작하는 속도로 DBT, EMP, FAQ. 혹시 없으시면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세요. 새로 고침. 아시겠죠? 새로 고침. 위에 이 새로 고침이죠?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커서 갖다 두고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세요. 목록에 뜨면 됩니다. 시퀀스도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 그래서 시퀀스와 그 다음에 테이블 3개 이렇게 만들면 실습을 하실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들어가 있죠? 데이터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네, 더블 클릭해서 이거 있죠? TV 언더바 DBT 데이터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디벨로퍼를 항상 열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클라우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지요? 네. 그러면 슬슬 시작해봅시다. 슬슬 시작해보자. 시간 한 5분 남았는데 시작해보죠. 한개 설정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한개 설정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한 설정이 아닙니다. 됐고요. 다 샀고요. 다 샀고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폴더가 많아지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그전에는 제가 두 번째 예제에서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위한 함수들을 다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직접 만들어야겠죠. 보셨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예제를 하는 겁니다. 앞선 두 가지 챕터를 통해서 컨트롤러나 서비스에 대해서 감을 잡으셔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폴더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컨트롤러 폴더만 만들게요. 컨트롤러 필요한 폴더들만 만들죠. 패키지로 다음 모델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이거 다 해보겠죠? 네, 그래서 자바 통에 이그잼, JPA, 이그잼 그리고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 이렇게 만들었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에 예제에서는 DAO를 만들었는데 DAO는 어디서 쓰냐면 마이바티스에서 쓰는 폴더고요. 저희 마이바티스 안 하죠. 그러니까 JP에서는 DAO와 비슷한 이름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DB 접속 폴더가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파지토리라고 하고 리파지토리 이렇게 4개 만들고 코딩을 하도록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 3개는 연습을 앞에서 해보셨고 새로운 폴더 하나 생겼네요. 리파지토리 이게 이제 JP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폴더가 되겠습니다. 마이바티스는 뒤에 있고 JPL 리파지토리 됐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시작할 게 모든 거 다 제쳐주고 컨트롤러는 제일 끝에 만들고요.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냐면 모델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드냐면 레파지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고 이거는 앞선 얘기에서 했죠. 마지막에 컨트롤러 만들고 코딩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면 폴더 4개 제일 처음에 모델부터 만들고 레파지토리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연습할 거니까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익히시게 될 겁니다. 됐죠? 모델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뭐, 이때까지 저희가 연습했던 거죠. 뭐죠?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서 PPT로 만들죠. 부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처음에 모델을 만들고 되고요. 이제 부서 모델이에요. 부서 모델 계속 반복할게요. 이 부서 모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보 저장용 얘는 이제 정보 저장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로직만 있는 모델도 있고요. 서비스. 그죠? 이거는 정보 저장용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속성,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데이터 요것만 있으면 되죠. 나머지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업무 로직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요것만 있어요. 속성, 생성자, 데이터 앞에서 예습을 해볼 수 있죠? 네, 모델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네. 좀 만들어 보죠. 네, 모델의 속성부터 정의를 해드리죠. 속성이 뭐가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FM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외부에 맞고 함수만 노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private로 맞겠습니다. private로 첫 번째 한 장 써가지고 맞고요. 그 다음에 레퍼 클래스를 한번 써볼게요. 인티저 객체. 인트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인트 하면 약간 좀, 뭐죠? JPA에서는 객체 형태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인티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바 시간에 배운 인티저랑, 이거는 이제 인티저는, 이거랑 똑같아요. 인트
자료형이랑 똑같아요. 자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기본 자료형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정수인데 객체 자료형인데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속성, 사원, 파일, 부서번호. 앞선 세계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해로 하시면 이제 먼저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도 펴주고. 그 다음에 부서번호는 점수죠. 점수니까 점수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문자예요. 문자는 부서명, 이메일 시간. 그래서 얘는 부서명 이름이요.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네요. 프라이빗 그리고 스트링이죠. 스트링에 야로트가 필요하죠. 그거는 그죠? 부서 위치. 스테이블과 똑같죠. 이때까지 저희가 배운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고요. 컬럼과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